자연의 코드로 건물을 짓는 건축가.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 오늘은요,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차곡차곡 완성해온 그 설계 언어를 현대 건축에 적용한 한 혁신가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작은 눈송이 하나랑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초고층 빌딩.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둘은 같은 설계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말이죠. 왼쪽은 눈송이의 아주 복잡한 결정 구조고요. 오른쪽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건축 구조물이에요. 어때요? 정말 놀랄 정도로 닮지 않았나요? 바로 이게 자연의 정교한 패턴이 어떻게 건축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비밀의 답이 프랙탈입니다. 우리 주변 정말 모든 곳에 숨어있는 무한한 복잡성의 패턴이죠. 이 프랙탈이라는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연의 숨겨진 패턴. 그러니까 이 프랙탈이 어떻게 자연 세계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고사리를 들 수 있어요. 이 전체 잎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잎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작은 잎이 신기하게도 전체 잎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게 프랙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을 확 키워볼까요? 이건 강하구의 삼각줄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큰 물줄기가 점점 작은 지류로 또 거기서 더 작은 실개천으로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식물에서부터 이렇게 거대한 지형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정말 아름답죠? 이건 심지어 생명이 없는 자연현상조차도 이 프랙탈 구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줘요. 나뭇가지에 맺힌 서리가 마치 잎사귀처럼 자라는 모습이잖아요. 단순한 규칙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랙탈이 뭔지 명확하게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죠. 프랙탈이란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서로 다른 크기와 규모로 끝없이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반복과 규모예요. 이제 프랙탈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 바로 자기유사성이라는 코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규칙 하나가 그토록 무한한 복잡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다이어그램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큰 삼각형 안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작은 삼각형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죠. 이게 바로 자기유사성이에요. 부분이 전체를 담고 또 그 부분이 다시 자신을 닮은 더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구조. 이게 바로 프랙탈을 만들어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자연의 논리를 건축 설계에 과감하게 도입한 선구자, 건축가 구무라 슌페이의 비전을 만나보시죠. 구무라 슌페이가 직접 한 말인데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완성한 구조적인 지혜를 알고리즘으로 번역하면 새로운 미학과 구조적인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의 철학이 이 한 문장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의 목표는 그냥 자연의 모양을 예쁘게 베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연의 성장 논리 그 자체를 설계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아예 코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구무라 슌페이는 이 디지털 자연을 실제 설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의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은 크게 보면 딱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입력. 알고리즘이 건물이 지어질 땅의 모양이나 지형, 경계 같은 정보들을 싹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랙탈 규칙을 적용해요.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논리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기둥 시스템을 최종 결과물로 딱 내놓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가운데 알고리즘이 일종의 허브가 돼서 형태 생성부터 구조 분석, 최적화, 실제 제작, 그리고 시각화까지 설계의 모든 과정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우든 클라우드 프로젝트입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복잡하게 얽힌 이 나무 격자 구조를 보세요. 마치 울창한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이 우든 클라우드는 사실 한국 전통 건축의 공포 양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의 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만난 셈이죠. 그리고 저 프랙탈 패턴은 단순히 아름답게만 한 게 아니라 건물의 무게를 아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구조용 집성판, CLT 같은 지속 가능한 목재를 사용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그의 다른 작품도 한번 볼까요? 이건 숲속의 집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나무들 사이에 동그랗게 자리 잡은 이 건물은 프랙탈 디자인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죠. 이 집은 이름 그대로 주변 경관과 하나가 되도록 설계됐어요. 주요 구조로는 목조 프레임 방식을 썼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50mm 두께의 꽤 두꺼운 목재 패널을 사용했죠. 그 결과 실내와 바깥 자연 사이의 경계가 거의 사라진 듯한 완벽한 연결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연의 지능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 이 새로운 설계 철학이 과연 건축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혼돈 이론에서 출발해서 프랙탈 시스템과 기하학적 특성을 거쳐 건축 형태와 실제 디자인 적용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 구조.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건축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 과학 분야와 융합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적은 재료로 더 강한 구조를 만들고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모델로 실험했을 때의 성능이 실제 건물 규모에서도 똑같이 나올지 검증해야 하고요. 또 바람이나 지진 같은 현실 세계의 힘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밀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기술적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하는 코드를 쓸 수 있다면 과연 또 어떤 자연의 비밀들이 우리의 설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프랙탈 건축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라이브러리의 첫 페이지를 이제 막 넘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